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시황 제목은 잦은 갭하락, 시파동 의심 스물스물, 포지션 축소가 답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저는 지난번 하락 때부터 포지션 축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갭하락이 잦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 하락 시파동의 특징인데 이런 게 하락 시파동이면 좀 큰일이긴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유튜버들도 있거든요. 그런 의심이 조금 드는 하루였어요. 또 개파락이니까. 오늘 눈에 띈 뉴스는 이겁니다.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는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 결국은 주가는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안 좋은 거고, 뭐 반독점 조사 뭐 이런 거 나왔다는데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세력들이 위에서 팔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침체 우려에 뭐 코스피 2600선 붕괴됐고 15만 익스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값도 약세고 비트코인도 약세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한번 이 나스닥이 붕괴되면 사실 모든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정석입니다. 누군 나스닥 떨어지는데 금값이 홀라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 한우는 뭐 집값 상승세 안 잡히면 금리 인상도 하나 뭐 이런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은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지금 집값이 상승세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정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코스피 시황 파악은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지수 보고 금리 환율 유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 수급 보고 그 다음에 주요 종목과 외국인 선물 옵션 포지션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계속 현물에서 매도하는 게 좀 걱정이긴 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 별봉 차트입니다. 비금층 구름대 한 단계 내려와 있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역배열되어 있다가 지금 정배열 시켜놨는데 주가가 반등하다가 재반락하고 다시 조금 반등했지만 오늘 개파락했어요. 개파락하면서 기준선 깼고 지금 전환선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개파락이에요. 개파락. 이게 침체 이슈긴 한데 갭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조금 걱정은 됩니다. 지금 하늘색 후행 스팬도 지금 완전히 지금 고점을 두 개 만들고 저점을 갱신했네요. 그래서 지금 하락세인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RSI도 지금 데드크로스 났고 40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과매도권까지는 조금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사실 코스피보다 좀 빨리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지금 비금층 구름대 이미 하락하고 있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역배열되어 있다가 정배열시켜 놨지만 주가가 슬금슬금 빠지면서 이평선들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뭐 개파락이 나왔어요. 어제 전환선을 뭐 탈환을 하려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개파락이 나와서 기준선을 일찌감치 깨버렸습니다. 기준선을 깼고 RSI는 지금 과매도권으로 들어왔네요. 지금 후행 스팬도 보면 쌍봉 치고 그 다음에 고점 만들고 재차 떨어지는 지난번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반등 짧게 주고 바로 이제 개파락하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랑 비슷한데 아직은 뭐 이게 바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늘 수요일이죠. 다음 주 아무튼 옵션 만기일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오늘 뭐 코스피 하락의 빌미를 만들었는데 나스닥이 어제 전환선까지 반등했다가 밀려버렸어요. 밀려가지고 크게 하락했고 RSI도 지금 골든크로스를 못 만들고 밀렸고 뭐 필반지수 결국 필반지수와 엔비디아가 하락한 겁니다. 결국은 올 게 온 거 아닌가 싶어요. 엔비디아가 이번 상승의 주역이었다면 하락의 뭐 주역이 될 겁니다. 지금 나스닥도 지금 후행 스팬을 보니까 캔들 밑으로 내려왔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나스닥도. 국고채 10년물 채권 가격인데 채권 가격은
랠리 했다가 좀 약간 조정이 나왔는데 이게 금리가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는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이게 금리가 올라갈 수는 없는 형국이에요. 너무 많이 지금 금리가 하락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 채권 가격이 올랐으니까 사실 이것도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익 실현 뭐 그런 것 등으로 채권 가격이 조정을 받았는데 크게 조정받지 않고 재차 기준선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이평선 자체는 아직도 정배열이에요. RSI도 반등이 나왔어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지금 보면 코스피가 크게 조정받았는데도 별로 반등을 못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코스피가 하락하고 이런 게 나스닥 때문에 하락하는 건데 나스닥이 하락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자금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지 않을까, 뭐 상승은 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이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긴 힘들죠. 그런 측면에서 별로 반등을 못했어요. 지금 오히려 고점을 만들었어요. 원달러 환율이 한 단계 또 내려가게 되면 주가락이 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박자를 맞추는 게 좀 불안하긴 합니다. 유가입니다. 유가도 지금 결국은 오늘 72달러 여기를 무너뜨렸네요. 무너뜨려가지고 지금 하락 삼각형 나온다고 그랬는데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는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RSI 아직 과매도권 근처에 있거든요. 들어갈 텐데 이렇게 된 이상 결국 침체 이슈는 뭐 감출 수 없게 됐다. 결국 유가는 결국 물가가 지나치게 하락한다는 얘기는 결국 침체가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금리도 내려가는 거죠. 지표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지표 보니까 어제 LRS 이게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알스케어드가 바닥권이라고 그랬거든요.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LRS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린저 밴드까지 지금 거의 하단까지 내려왔어요. 이렇게 빨리 내려올 줄 몰랐는데 아무튼 개파락으로 내려버렸고 그 다음에 RSI도 데드크로스 나서 지금 내려가고 있고 MACD 오실레이터 첫 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럼 음이 좀 잘하고 이래야 되니까 조금 더 하락의 여지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토캐스틱이 지금 단기가 데드크로스가 안 해요. 결국 데드크로스 났고 중기도 데드크로스고 장기가 이게 데드크로스 나게 되면 이게 조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하락세로 진입하는 거예요. 진입하는 거면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장기가 지금 과열권에 거의 못 올라갔거든요. 파동 에너지가 약한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입니다. 수급 보니까 외국인이 팔아서 떨어뜨렸고 그 다음에 사가지고 반등시켰고 그 다음에 지금 재차 팔고 있습니다. 재차 팔고 있고 그제 하루 샀는데 연이틀 또 팔면서 하락시키고 있고 기관도 따라서 매도하는 걸로 봐서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도 그러니까 선물을 매도하는 것 같아요. 선물 매도하니까 기관들은 패시브입니다. 외국인이 선물 매도하면 프로그램 매도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죠. 그러면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코스피 종합 캔들 차트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 보니까 지금 여기 중요하죠. 7월 달에 지금 사 캔들 뜨면서 이게 꼭지 캔들인데 꼭지 캔들 만들고 지금 그러면 3개월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8월달 조정 나왔고 9월달 지금 음봉이 또 잘하고 있습니다. 9월달 음봉 잘하고 10월달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뭐 볼린저 밴드 중심선 안에 있는데 결국 지난번 8월달에 하락한 2400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불길한 생각도 듭니다. 코스피 종합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어제 주봉 별로 안 좋다고 했는데 역시 주봉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까만색이 5주선인데 5주선이 지금 20주선을 깼어요. 그리고 200주선도 깼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음봉이 20주선에 막혔어요. 음봉이 막혀가지고 떨어지는 게 수상하다 했는데 이번 주에 벌써 이제는 결국 5주선도 깨버렸네요. 5주선도 깨서
본격적인 뭐 하락 장세인데 어렵습니다.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보니까 오늘은 개파락 하면서 거래까지 붙었네요. 그래서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이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래까지 붙어가지고 물론 거래가 더 심하게 나오면 이게 바닥 신호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 거래는 아니거든요. 거래도 붙어서 하락에 힘은 실려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지금 5일선이 지금 21선 그 다음에 201선까지 지금 꿰뚫고 있거든요. 데드크로스 시키고 있으니까 조정은 좀 피할 수 없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아래에 있긴 하니까 조금 그렇죠. 모르죠. 여기서 멈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볼린저 밴드가 만약에 이게 변동성이 다 줄은 거라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종목들 간단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목균형 밸류봉 차트입니다. 지금 주가 한 단계 내려왔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역배열되어 있고 반등 시도했지만 정배열도 못 시켰고 오늘은 완전히 던져버렸네요. 던져가지고 지금 데드크로스 RSI는 데드크로스 상태에서 과매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과매도권에 진입하면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좀 두고 봐야죠. 지금 뭐 후행 스팬을 보니까 조금 더 저점은 낮아진 걸로 보이거든요. 저점은 낮아진 걸로 보이니까 어려운 상태입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이번에 하락의 주범이죠. 주범이라기보다는 뭐 주도주라고 봐야 돼. 하락의 주도주. 지금은 다시 전환선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 버렸네요. 그리고 저점 근처에 있습니다. 저점 근처에 있고 RSI는 지금 거의 과매도권까지 내려왔는데 결국 쌍바닥 테스트가 나오게 되네요. 쌍바닥을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도 어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RSI도 지금 40 근처로 내려왔고 지금 기준선 밑에 지금 캔들 던져놨고 조금 하락세는 좀 크진 않지만 오늘은 뭐 주요 타겟이 뭐 반도체니까 차는 거기에 보조 역할, 지수를 끌어내는 보조 역할을 한 겁니다. 기아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전환선, 기준선 정배열도 못 시켜놓고 지금 재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이 그렇죠. 조정세 들어왔다고 했어요. 어제 왜냐하면 이평선들이 엮여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구름대 밑에까지 캔들을 내려놨습니다. RSI도 내려오고 있고 결국 금융주도 항복하는 모습인데 KB금융만 보니까 뭐 좀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서 신한지주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신한지주를 보니까 쌍봉 때리고 이미 지금 기준선 아래에서 지금 구름대 밑으로 내려왔어요. 금융주들도 조정에 들어온 거예요. 삼성화재는 어제 반등시킨 거 뭐 다시 무위로 돌려놨습니다. 잘 떨어지진 않아요. 어쨌든 지금 이평선들이 얽혀 있으니까 조정 중인 거예요. 삼성생명은 조금 낮네요. 조금 낮고 아직은 뭐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떨어지는데 장사는 없어요. 미래에셋증권이 하루 천하로 끝났네요. 지금 전환선을 다시 깼습니다. 그래서 쌍봉 모양을 만들어놨네요. 후행 스팬 보니까. 그래서 RSI도 데드크로스 나서 어렵습니다. 삼성증권도 지금 쌍봉 모양 만들어 놓고 지금 전환선 깼습니다. 물론 양봉이긴 한데 색깔보다는 분위기 중요하죠. RSI도 데드크로스 났어요. 삼성물산 어제 억지로 끌어올려놨다고 했는데 뭐 오늘은 또 버티긴 했어요. 근데 RSI가 꺾이긴 했어요. 쌍봉 모양으로. 한국전력 이런 것들이 지금 뜰 때 수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역시 한국전력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이런 주식이 반등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걸로 지수를 좀 받쳐놓고 주요 종목을 패대기를 친 겁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결국은 지금 구름대 밑으로 내려갔고 삼성중공업도 구름대 밑에 여전히 조정 진행 중입니다. 오늘 뭐 하락세는 크진 않았지만 크래프톤도 결국 기준선까지 내려왔네요. 이게 지수가 떨어지면 대부분 종목이 버티기가 힘듭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렇죠. 결국 떨어졌네요. 결국 떨어졌고 지금 기준선까지 내려갔고 RSI도 데드크로스 났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하락이 나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종목이 하락세로 나옵니다. 셀트리온도 구름대 밑으로 내려갔고 카카오도 한 단계 더 밑으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하락세 이어갔고, 네이버도 반등하려고 깔짝대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락세 복귀. 그리고 2차전지 모습인데, 결국 제가 생각할 때 2차전지가 반등할 때 이거를 패대기 치려고 반등시킨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 지수를 크게 끌어내리기 위해서 오늘은 반도체하고 2차전지를 가격을 내려줬어요. 데드크로스 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좀 내렸습니다. 같이. 이런 것들이 같이 내려줘야 지수가 많이 내려가니까 지수 게임을 펼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대건설도 지금 내려왔고, 모든 종목이 어렵죠. 뭐. GS건설도 다시 한번 기준선 밑으로. 거의 모든 종목이 지금 조정세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LIG 넥스원은 진작에 조정세였고, 유일하게 현대로템이 양봉이네요. 양봉인데 어쨌든 전환선 밑에 있습니다. RSI는 데드크로스 난 상태로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반도체를 패대기 치면서 2차전지 반등시켜 놨다가 오늘은 그냥 모조리 다 떨어뜨리면서 지수에서 지수 플레이, 지수 하방 포지션에서 뭐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큰 손들의 플레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선물 옵션 포지션 보고 마치겠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이게 파란 게 외국인 선물 포지션인데 7월 중순에 엄청나게 패대기 쳐가지고 지수 끌어내렸고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8월 중순부터 반등시켰다가 선물을 좀 사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매겼죠. 그리고는 지금은 또다시 선물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까지 마이너스 2,500이었는데 오늘 마이너스 4,000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물도 매도했죠. 콜옵션입니다. 콜옵션은 6월 14일이 아니고 8월 9일부터 봐야죠. 콜옵션도 오늘 또 매도했네요. 오늘 또 만계약 정도 매도했으니까 역시 상방은 없다. 다시 한번 주장한 거고요. 콜 매도 마이너스 4만이 됐네요. 사실 풋도 매도했네요. 그래서 옵션 시장에서는 크게 지금 포지션은 하방도 크게 옵션은 포지션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속임수인지 아니면 하방이 크게 없는 건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하방은 일단 풋옵션 자체는 쌓아놓고 오늘 좀 팔았잖아요. 그래서 하방은 크게 없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곧 저점을 잡고 반등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희망도 생기는데 아직 그 선물 옵션 기간이 끝난 것도 아니고 사실 풋옵션도 없는 거니까 뭐 하락한다고 해서 외국인이 타격받을 일은 없거든요. 중요한 거는 상방은 없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